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네요. 김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한량 김선생의 호를 바꿔드려야 되겠어요. 뭘? 실증 김선생. 오늘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사연이 또 실증에 관한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 생각보다. 점점 더 레벨업 하신 분들이.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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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의 강자들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30대 초반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오빠 생각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지난번 사연을 듣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내용부터 한번 김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벌써부터 사연을 읽기 실증이 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빠 생각 듣고 바로 사연 보냅니다. 남자친구에게 실증 잘 내는 사람? 접니다. 우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착한 것 같으세요. 그리고 2년이나 사귄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놀랬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한 달 정도, 길게는 며칠 모자라는 2달까지 사귀어봤습니다만 사귀면 이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구나 싶어 헤어지자고 합니다. 헤어질 때는 물론 많이 미안합니다. 사계절은 만나봐야 한다는데 저는 한 계절이라도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지하게 익사이팅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남자친구를 사귈 때 실증이 빨리 오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정체된다는 느낌이랄까요? 저 좋다고 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쫓아다녔던 사람도 저를 먼저 좋아해줘서 만나게 된 사람도 어쨌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은 메마른 시학년이라며 반 신기 반 욕 하는데 새해 되고 한 살 더 먹고 보니 오빠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야 간단치 간단찮네요. 간단찮네요. 야, 간단치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건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않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만 실증이 유독 발생한다고? 그럴까요? 써주셔서 그렇지 꼭 그렇진 않을지도 않을까요? 보통 안 그렇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 사연만 읽고는 다 알 수는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약간 그 소설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긴 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이제부터는. 보내줬는데 어떻게? 그치. 네. 네. 소설과 돗자리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쓰여진 대로 팩트만 체크해보자면 그냥 결론은 메마른 쌍년이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메말랐다고 보기도 좀 그런 게 미안하다잖아요. 미안하게. 많이 미안합니다 한 걸 보면 그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메마른 쌍년이라고 한다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메마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건 싫거든. 그러니까 미안하지. 진짜 진정한 메마름은 그런 미안함도 별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메마른 쌍년이 아니고. 그거 약간 하자? 하자야. 하자. 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를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미안하긴 해요 하면서 욕먹는 어떤 포지션. 왜냐하면 앞에 보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착하신 것 같으시다. 난 안 그렇다. 약간 여기서 본인의 어떤 되고 싶은 캐릭터를 조금 욕망을. 실증이 빨리 오고 지루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게 어쩌면 한국 남자들이 사귀면 약간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잖아요. 첫 주에는 주말에는 뭘 하고 한 달 동안에는 뭐 어딜 가면서 뭘 먹고 여행도 하고 같이 커플로 손 잡고 남산 타워로 올라가고 뭐 이런 약간 뻔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는 그런 뻔한 패턴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게 여자분들도 익숙하니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이런 한국 남자들의 연애 패턴이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당연히 그래서 지루한 거겠지. 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점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남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경우 둘 다 지루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패턴 뻔한데 나를 좋아해줘서 한번 사귀어봤는데 얘가 똑같구나. 뭐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도 결국 사귀고 보니까 너무 뻔하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런 연애의 양상 자체가 지루하다. 그렇죠. 나한텐. 근데 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또 누군가를 만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거의 똑같구나. 그냥 음식 메뉴만 바뀌고 뭐 먹으러 3일차에 뭐 먹으러 가는구나. 뭐 요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
어차피 지루하고 뭔가 또 새롭지도 않고 똑같고 저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TV 프로그램 볼 때랑 비슷한 거예요. 저 드라마를 봤는데 지난번에 봤던 드라마랑 똑같네. 또는 저 예능 프로를 봤는데 그때 그 얘기 또 나오네. 채널 돌리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재미없어서 TV를 끊느냐? 네. 아니야. 매일 욕하면서 TV를 봐요. 네. 그게 뭐냐면 새로운 남자친구를 또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지루하게 앉아가지고 욕을 하고 있어서 TV를 보는 시청자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TV를 꺼라. TV를 끄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네.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해야지 내 삶이 지루해지는 걸 내가 바꿀 수 있지. 맨날 TV 보면서 저 TV는 똑같아. 뭐 유재석은 나와서 똑같은 말만 하는구나. 이러면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존감이 매우 낮으신 건 아닐까. 네, 왜냐면 자존감이 낮으면 누군가를 사귈 때 신경 쓰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재밌는가 보다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같이 다니는데 이 사람은 모자란 게 항상 보이잖아. 그러면 좀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흥미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여기 이런 단초가 되는 제가 무지하게 익사이팅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여기에 약간 힌트를 느낀 거예요. 네. 내 삶이 흥미가 별로 없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굳이 연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돌파구로 제일 센 게 이제 연애잖아. 이 사람이랑 연애랑 뭔가 새로울까? 라고 해야 되는 연애는 새로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은 어쨌든 본인 삶이 별로 재미가 없고 본인 스스로를 충분히 좋아하거나 매력을 느끼거나 막 이래야 그게 전달돼서 시너지가 날 텐데 그게 약간 망가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제 쌓아가는 거, 꼭 그게 뭐 공부해서 내공을 길러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가 혼자 있어도 재밌는 게 무엇인지가 찾아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그걸 나누고 교류하고 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연애의 아까 김 선생님이 말한 연애의 양상이 반복되는 거랑 다르게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뭐 희망하는 거나 꿈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욕망을 막 충실히 눈으로 확인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실증 김 선생. 이거는 대단히 근본적인 건데요.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즐겁고 재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알아야 돼요. 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기 욕망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나는 하루라도 아침에 1시간씩 더 자고 싶어라는 게 강렬한 욕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려치고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네.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있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본 적이 있는가. 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한테는 뭘 해드리면, 뭘 하라고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매일 뭔가 꼭 매일이 아니라도 내가 이거는 내가 한번 계속 해봐야겠다 해서 쌓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매일 아침 써봤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PPL로 2부로 넘어갑니까? 내가 잘하네. 오늘 2부는 세 갈래 길이야 이 사람아. 잘못 말했네. 뭐 소설을 쓰시라 이럴 수도 없고. 네. 네. 뭔가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근데 뭐 갑자기 매일 작곡을 할 수는 없잖아. 아닌가? 작곡이 더 쉬운 사람도 있나? 의외로 뮤지션. 그러게. 이거 뭐, 그래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써보세요. 네. 난 뭐 좋아해.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난 그냥 먹는 걸 좋아해. 이렇게 퉁치지 말고 예를 들면 몽쉘통통의 끝단에 붙어있는 바스락거리는 부분이 좋더라. 네. 까지 써보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자기 욕망이 발견되는 거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그러니까 뭔가 합치될 때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맞잖아, 서로. 쟤는 저래서 좀 그래? 라는 이유를 찾는 거 너무 쉬운데, 보통 재미는 언제 나오냐면, 야, 제가 평생 내가 살면서 지나가다가 눈 한 번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을 유형임에도 불명하고,
몽쉘통통 끝자락을 찾아 헤매는 제 모습이 이렇게 멋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궁극의 몽쉘통통을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재미있는 너무 거야. 좋아해. 그게 재밌는 거지. 이건 좀 별론데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일생에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함 때문에 그건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다.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시고 뭐 뭔가를 매일 반복해가지고 해보시라. 근데 막 듀나야. 듀나야.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막 매일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좋아하는 걸 쓰시고 써보신 다음에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보기로 잡는 거죠. 네네. 네. 몽실통통 끝자락이 좋으면 하루에 하나씩 그걸 먹는 거예요. 네. 네. 아니면 최단기간 연애 갱신 뭐 이런 것도 재밌죠. 사실. 오늘 10시 반에 만나서 11시에 헤어지기. 뭐 이런 거. 그 안에 내가 할 걸 다 하고 확인할 걸 다 그렇지. 확인해 보겠다. 서로 간의 교감도 다 끝냈고 지루함까지 느낀 다음에 이제 끝내자까지. 그치. 그걸 하기에 가장 적합한 김 선생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 3시간씩만 같이 있어 보는 거지. 찾아가면 어렵잖아요. 한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모아보시라. 아, 그렇잖아. 그렇지. 블로그나 이런 거 열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실증 낸다는 거를 쫙 적고 그렇지, 사람 모으는 거야. 오히려 실증 내는 사람들을.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네. 그럴 수 실증 있겠네. 왕 모임. 그렇지. 그렇지. 뭐 페북 페이지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치. 실증 내는 사람들의 하여튼 끝판왕이 돼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모아. 네. 모은 다음에 자기가 1위가 안 되잖아? 그럼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그럼 그 사회 누가 봅니까? 김 선생이 봅니까? 네. 전국 실증왕 사회 MC를 해볼게요. 아, 그래? 보다가 한 30분 만에 실증 내고 전 나갈 예정인데. 그렇지요. 모일 수나 있을까? 일단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를 명확하게 좀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매일 아침 써봤는 얘기가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애정하는 이런 노력을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안 되시면 다시 사연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증 날 때까지 해드릴게.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익사이팅하지 않지라고 했을 때 그걸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걸 바라는 순간부터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사이팅해지면 되는데 뭐 그 방법이 각기 다르겠지만. 네. 네. 아무튼 이분께도 술친구 한 박스. 실증 날 때까지. 실증 나지도 않는 선물이네, 정말. 네. 정말 대단하다.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네. 하여튼 술하고 같이 뭔가 해보세요. 네. 네. 자, 여러분,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저희가 했던 작은 무브먼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홈쇼핑 채널 한 30분만 보자. 별거 아니다. 그렇지. 물건 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들이라는 것도 아니다. 네. 그냥 TV 한 30분만 봐줘라. 네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네. 김프로쇼를 돕는 바로 그분. 네. 김프로를 돕는 바로 그분을 위해 이름이 시미 다이아 광채 크림이래요. 상표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모르겠어. 네. 1월 17일 수요일이거든요. 네. 저녁 8시 40분 롯데 홈쇼핑 채널. 롯데 홈쇼핑. 수요일 저녁 8시 40분 롯데 홈쇼핑 채널을 한 30분만 봐주셔라. 네. 많이 봐주세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틀어놓고 빨래를 개시더라도 봐주셔라. 네. 그리고 공지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순위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높이 올라왔는데 하트 수가 너무 적어요. 하트. 그러니까 다운로드 저희 되는 거에 비해서 다른 팟캐들하고 이렇게 보면 하트 수가 매우 적거든요. 네. 왜냐면 약간 하트를 누르시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별로 안 드렸는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아, 네네. 다운로드 받고 하트를 누르자. 네. 네. 쭉 지켜보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하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김프로쇼 청취자분들도 김프로쇼 패널들이나 약간 캐릭터가 겹치시는 것 같아. 조용히 듣고 가. 점잖아. 너무 점잖아. 사회성이 떨어져. 티를 안 내. 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 가족처럼 느껴져서 굳이 하트를 안 눌러. 약간 이런 건가? 네. 조용히. 어디선가 난 듣고 있다. 라는 표시를 안 내시고 조용히 가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다른 거 안 말할게요. 네네. 하트만 좀 눌러줘요. 하트만.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한 뭐 1000개 넘어가고 요런 거를 좀 네. 이제 할 때가 됐다. 아, 네네. 너무 겸손하다. 그래요. 여러분 팟빵 그 플레이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재생되는 모드일 때 네. 텅 비어있는 빨간색 하트가 보입니다. 네. 그거를 딱 눌러주시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막 하트를 많이 누른다 그래가지고 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할 텐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그냥 우리 기분에 네. 기분에 몇 개 넘겨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분명히 다운은 숫자가 높은데 왜 이렇게 하트를 안 줘? 아, 애정은 없나? 뭐 이런 하여튼 네, 의구심이 생길 지경이니까
하트를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어를 해야 돼, 이 사람들아. 그럼요. 네. 이왕 하는 거 1화부터 다 채우게 하자. 야, 그러긴 빡센데. 네.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Bonjour, je suis Laetitia Colombani. Je suis l'auteure du roman La Tresse et je suis très heureuse de participer à cette émission Kim Pro Show et de rencontrer les lecteurs coréens. 네, 2부에는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네. 원래는 저희가 작가를 모셔야 되는데 들으셨겠지만 작가분은 목소리만 보내주셨고 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가지고. 모시려면 모실 수 있습니다만 소통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네, 얘기를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큰 실수하죠. 네. 그러면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내신 네. 출판사에서 한 분을 모셔고 왔거든요. 네. 신선숙 부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하시는 분인지는 본인이 소개를 해주세요. 열심히 소설을 만들고 있는 신선숙입니다. 네. 네. 출판사 이름이 밝은 세상 출판사입니다. 네네. 출판사 소개를 짧게만 해주세요. 저희는 대중소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무척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리액션들 어떻게 하면 좋아? 손님이 오니까 너무 좋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희가 김프로쇼 독서회라는 포맷을 처음 시도해보잖아요. 처음 시도해보는데 우리끼리 하면 망할 수 있다. 전문가분을 모셔야 된다. 네. 그래서 어렵게 모셔온 분입니다. 네, 저희가 멤버들이 책을 다 읽고 세 갈래길을 읽고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도서 전문 내지는 뭐 책 가지고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수준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듣다가 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모셔왔는데 요 소설이 작가 자체가 레티샤 콜롱바니 작가가 첫 장편 소설이죠. 네네. 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는군요. 언제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 때나 말씀하시면 네. 그래서 첫 소설이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막 알려진 분은 아닌데,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쵸. 요 소설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데는 뭔가 이렇게 나름의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제가 진짜 올해 한 해 내내 감동 소설을 찾고 있었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유머 소설이니 뭐 스릴러 소설들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오페라는 남자,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좀 감동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하다가 이제 에이전시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어마어마한 책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식을 들었더니 출간도 되기 전에 이미 막 네. 전 세계 15개국에 이미 계약이 됐고 네네. 저희도 얼른 검토를 해봤고요. 예, 역시나 너무 좋은 소설이어가지고 그러면 출간이 되기 전에 계약이 네네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어디서 됐습니까?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모르잖아. 나만 몰라? 왜 이래? 너무 기본적인 질문에 당황하셨다는. 궁금하신 네, 분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작가님께서 글 쓰고 나면 네.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기 전에 에이전시 이게 세계 각국의 에이전트들한테 원고를 미리 돌립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줄거리만 돌릴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상태에서도 뭐 예, 엄청나게 수도 그런 있고.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 그러면 줄거리만으로도 팔리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겠네요. 그렇죠. 네. 이미. 네. 그렇군요.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거는 언제인가요? 5월 달에 출간된 작년 거예요. 5월. 아, 2017년 5월. 짧게 소개를 드리면 레티샤 콜롱바니 1976년생이고요. 네. 프랑스 보르도 출생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궤가 아주 다르지 않은 게 이분이 영화를 하시는 분이라 네네. 루미에르 영화학교에서 카메라 조명 특수효과를 공부하고 파리 국립연극학교에서 연기를 배우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네. 2002년 작품인데 He Loves Me 라는 작품을 본인이 감독했고 2008년에 스타와 나라는 작품을 직접 쓰고 감독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첫 장편 소설을 낸 게 이 세 갈래길. 스타와 나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까트린 드네브 배우네요. 굉장히 네. 유명한 프랑스 여배우와 자기와의 관계, 약간 다큐 비슷한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걸 쓰시고 난 다음에 소설가로 데뷔를 이 책으로 하셨네요. 그래서 출간 직후에 하루 평균 2,500부씩 팔려가지고 야
프랑스에서만 25만 부, 그리고 27개국 해외 판권이 계약이 됐다고 나왔을 때 이슈가 많이 됐던. 곧 줄거리만 써도 판권 계약이 되겠네요. 다음 책은. 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금방 읽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아하실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저자 소개를 저희가 이렇게 간략히 했는데 기획 처음부터 하셨던 분으로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 아주 완벽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게 밝은 세상에서 나온 세 갈래길 책 여기 제가 다 썼어요. 네, 적혀 있는 대로 소개한 걸 다 썼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지. 나눠서 읽었다. 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출간이 언제 된 거죠? 예, 12월 16일 날. 작년 12월 16일.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한 달도 안 된. 네, 핫한 책이다. 따끈합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주 동안 온 매체에 이제 광고를 확 날렸습니다. 아, 네.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뭐 네. 리뷰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네. 10점 만점에 거의 9점 이렇게 넘어가는 리뷰들이 지금 한 40-50개씩 달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또 김 프로 쇼를 통해서 네, 그럼요. 저희가 바톤 터치를 받았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많이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 책 내용이 안 좋았으면 저희가 뭐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고 해도 네, 네. 광고를 해도 저희가 굳이 이거를 독서회라는 이름을 달아서 방송을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네. 저희 멤버들이 다 책을 보고 또 저희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우리 네. 또 so설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우리 여름 작가님. 여름 작가님이 네. 너무 책 좋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떼서 한번 해보자.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독서회란 이름으로 일단 시작하긴 했는데 네. 세 갈래길만한 책이 안 나오면 독서회를 접겠습니다. 그 정도 책이에요. 야, 네. 이 정도 책이야. 네. 자, 그래서 대략의 줄거리를 그러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인도에 사는 스미타, 시칠리아에 사는 줄리아, 그리고 마지막 캐나다에 사는 사라, 이 세 여인의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서로 만날 것 같지 않은 세 명의 삶이 이 책 안에서 펼쳐집니다. 네. 인도의 스미타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서 딸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엄마처럼 맨손으로 똥을 치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변합니다. 줄리아 씨는 네. 아버지. 이게 계속 해도 되나요? 네. 끊어주시면 안 돼요. 네, 뭐. 아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줄거리 소개 다른 분 해주시면 안 돼요. 창피해. 너무 창피하다. 네. 나머지 뭘 창피해요. 그러면, 네. 바톤을 받아서 제가 해볼게요. 네. 네. 줄리아라는 여인은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시슬리. 거기서 네. 대대로 가발 공장을 운영했던 그 집안의 맏딸이에요. 근데 네, 네. 그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가발이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발 공장 및 가발 공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이 이제 이어왔던 전통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돌파해내는 슬기로운 여성,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젊은 아가씨.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라는 캐나다의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지위가 굉장히 높은 수석급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남성들에 둘러싸여진 법조 세계에서 돌파해내서 이제 일정적인 성과를 이뤄낸 멋있는 여자예요. 근데 암이 걸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죠. 근데 네. 그 상황들을 돌파해내는 네, 네. 스미타, 줄리아, 사라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돌파해내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 그리고 주체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잘 그려진 소설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네네.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첨언해 주시지요. 완벽합니다. 이게 완벽하다는 말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게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 완벽하다는 말이. 아이고, 저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지 않을 것 같은 세 여인의 삶이 펼쳐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싹 교차가 되는 지점이 이제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데 그렇죠. 이 책에서 그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스포라서. 스포일러니까. 얘기하겠어 내가 이렇게 해야 궁금하다. 것 같아요. 입모양이 약간 가고 있었는데. 아니야.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지점이 굉장히 이 글에 딱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뭐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여쭤보진 못했지만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스펙트럼을 살고 있는 세 여성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후일담을 보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세 갈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세 갈래로 묶은 따은 머리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더라고요. 정말 아쉬웠던 게 제목이에요. 그렇죠.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정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원제가 네. 갖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죠. 아마 프랑스에서 그것도 굉장히 한몫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 말에 네네. 없는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한 10번 넘게 제목 회의를 했고요. 제목만 해도 뭐 조금 보태서 한 1000개 정도가 네. 제일 나왔지만 그 경합을 벌였던 네.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긴 머리를 싹둑 아쉬웠다. 아쉬웠네요. 네. 네. 뭔가 근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진 제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냥 그 머리가 엄청 중요했으니까 네, 네, 여자들한테. 예. 그리고 그렇죠. 또 뭐 혼자가 아니다. 또 좀 아쉽고. 약간 또 지금 제목 훌륭하네요. 네, 뭐 괜찮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세 갈래길이 가장 네. 우리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아마 독자분들께서 요즘에 너무 네. 또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원제로도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치환이 되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게 뭐 따은 머리 정도였을 텐데 네, 갑자기 네. 고전 소설, 그쵸. 그럼 막 빅토리아 시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네. 댕기 머리 뭐 이렇게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이 정말. 댕기 머리가 날 것 같고. 다홍치마 이래야 될 야. 것 같고. 샴푸 사야 되나요? 그게- 저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제목까지 이런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 텐데 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같이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그 단어가 딱 있었으면 그리고 네. 그게 함의하는 바가 충분히 느껴졌다면 네. 훨씬 더 임팩트가 좀 있었을 텐데. 그 머리 스타일이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독서에서도 막 던지는 것은 여전하다. 그럼. 굿즈 중요하거든, 굿즈. 머리띠 팔자! 네. 자, 그 소설 얘기를 좀 해보면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런 새 부류의 여성들이 세 대륙에서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게 되고 뭐 하여튼 요런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죠. 대단히 희망적이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포일러 같고 그렇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처음이라 가지고 네. 일단은 각각 세 명이 읽고 난 뒤에 인상 비평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부장님과 말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부장님 말씀부터 듣죠.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완벽합니다. 눈치채셨군요. 네. 제가 두 가지 인상적이었던 문구를 좀 뽑아왔는데요. 제가 진짜 여기 남자분들 세 분이 계셔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네.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린 남자는 간혹 섹시한 경우도 있어. 하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여자는 어떤 경우라도 병자로 분류되고 말지. 이 사라의 경우였는데요. 네네. 이 말을 읽고서 여자들이 느꼈던 어떤 상실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남자들은 머리가 없어도 정말 무슨 패션의 아이콘인 것처럼. 일부러 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옆에서 만들어주는 결국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여자들은 스스로 그걸 만들지 못한 건가? 음. 또 이렇게 저는 여자로서 자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기보다 인식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자기 표현으로서 머리를 빡빡 미는 제 지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빡인 애도 있었는데 다들 성이 박씨구나 걔가. 근데 걔는 성이 정씨거든요. 여자인데. 근데 20대 초반에 머리를 한번 빡빡 밀고 친구들이 그냥 빡이라 그래서 빡. 근데 자기도 그 별명을 굳이 싫어하지 않아서 지금도 종종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근데 거기서 빡이라고 할 때, 뭐, 그 별명 나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친구의 경우나, 그 친구를 빡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다른 친구들의 어떤 마음도 굉장히 어떤 과격함, 혹은 좀 똘끼, 이런 걸 함의하는 단어로서 그걸 향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머리 스타일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남자들의 경우는 뭐, 대머리든, 민머리든, 장발이든. 근데, 여자가 머리를 빡빡 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어떤 굉장히 과격한 저항의 의미나 혹은
뭔가를 뛰어넘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하는 사람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보는 사람도 그런 걸 이제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여태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편하게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혹시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마지막에 사라는 결국에 자신있게 머리를 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문장 더 읽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두 문장 더 해주세요. 많이 읽어주실 저희는 편해집니다. 출근할 때 남자들은 필요한 서류만 챙겨 나갔지만 사라는 무거운 등껍질을 지고 다니는 거북이처럼 죄의식을 짊어지고 다녀야 했다. 제 마음을 많이 후벼 팠던 문장인데요. 네. 저도 직장맘으로 거의 한 20년 정도 네. 있다 보니까 아이도 나가 키웠고요. 네. 육아에 대한 죄의식을 등껍질처럼 짊어지고 네, 나갔다는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고통스러워하시는. 이 표정을 보여드려요. 네. 정말. 이해가 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으로 충분히 저럴 수 있겠지라고 맘만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가 둘이나 있고 전업주부인 와이프가 같이 있는 김프로 같은 경우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 문장이.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네. 나도 이걸 같이 느껴야 되는데. 왜 나는 비교적 그래도 자유롭게 근데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들을 또 더 찾거든요. 뭐, 그렇죠. 아빠보다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떨어지기가 쿨하게 저는 헤어집니다. 왜 엄마를 찾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엄마하고 시간을 더 오래 보내니까 그럴 수도 그쵸, 있겠는데 그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걸로 핑계 삼아서 스스로 그냥 위안하는 거죠. 엄마를 더 많이 찾으니까 그런 그럴 거지 수 있죠. 뭐 하면서 저는 좀 덜 하는데 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또 그렇게 찾고 뭐 그러면 더 그 죄책감이나 이런 죄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지 사실은 그 느껴지는 무게감을 실제로 리얼하게 제가 체험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무게감일까 가늠하기 참 쉽지 않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인지하고 이해한다. 근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즘 좀 이슈가 되는 이런 페미니즘 담론에서 그럼 남자는 나도 잘 이해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다 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발끈하게 되는 경우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나는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구나. 거기서 멈추고 듣는 행위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더 이해해 주려고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봐. 아니 이해를 못한다니까? 라고 했을 때 억울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득권으로서 그것까지 억울해하면서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알아달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욕심이나 열심도 스톱하고 그냥 닥치고 들어야 될 때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기는 좋은 남자분들이 많으시네. 그래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되게 좋은 네.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좀 남성분들하고 같이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공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페미니즘 소설들, 책들 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좀 이 책 보면서 제가 좀 현실을 주저앉고 싶을 때 사람들이 변명을 많이 하거든요. 나 시간이 없잖아. 네네. 돈이 좀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했던 게 있던 것 같았어요. 나 여자잖아. 거기서 좀 한번 네네. 머리를 좀 탕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내가 벌써 이렇게 벽을 치고 가는데 누가 나를 평등하다고 얘기해 주겠어? 라면서 여성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야겠다는 생각 정도의 책이에요. 네. 솔직히 뭐 남성들을 공격하자 이런 거 많이 없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다른 페미니즘 문학 최근에 여러 화제가 됐고 접했던 페미니즘 문학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랄까요? 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불평등한 사람이니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고통을 좀 알아야 돼. 라는 그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맞는 말인데 그런 스탠스만 가지고는 연대가 안 돼요.
동일하게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 서로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남녀가. 남자를 보면서 쟤는 우리 고통의 근원이야, 나쁜 놈들. 이렇게 보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남성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사회적인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좋았어요. 특히 그리고 인물들도 그래요. 그 스미타의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줄리아의 남자친구. 그렇죠. 물론 사라의 그 경쟁 변호사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베이비시터가 있지. 베이비시터가 맞아요. 있잖아.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성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 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남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돌려 세우는 그 대화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태도들이 상당히 많이 페미니즘 문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참 좋았다. 솔직히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을 보는 여자분들 중에요. 줄리아의 남자한테 결국에 그 사업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봤어요. 저는 네. 이 작가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우리한테는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이에요. 네. 그걸 이렇게 좀 네. 표현해줬다는 거. 네. 게다가 그 남자친구 자말인가요? 네네. 그 친구가 사실은 이탈리아 사회 전체로 볼 땐 줄리아보다 더 고통을 겪는 계층이잖아요. 비주류죠. 그 부분이 또 좋은 점이에요. 네. 저는 되게 그게 좋았어. 뭐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다 고려해서 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그 차이가 약간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근자에 많이 회자되고 영향을 준 소설들 중에 네. 문제를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에 두고 쓰여진 그것으로도 충분히 문학적인 성취를 얻어낸 소설들도 있고 그리고 그 후발주자로서 이 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다뤄야 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읽을 때 낙관주의에 기대서는 말할 수 없는 테마인가 이게? 라고 하는 질문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뭔가, 이게 문제야. 이걸 바꿔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어.의 말을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 담고 있는 게, 근데 나는 사람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다. 그리고 나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동력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이 더 크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아마 읽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인 세계관으로 그리는, 뭐 저는 이제 뭐 주로 책보다 영화를 많이 보니까 똑같은 테마인데 희망을 그릴 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근데 조금 빠져나오기 힘든 비극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 그걸 좋아하는 포인트, 싫어하는 포인트는 사실 양립하거든요, 항상. 그 점에서 이 책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 출판사의 제목 이름과도 잘 어울리고 우리도 볼 때 쉽게 읽힌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40대, 50대까지도 여성분들한테 좀 페미니즘 입문서로 읽히길 바랬는데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들이 페미니즘 문학을 대할 때 좀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걸 다 참고 살아왔으니까 네. 좀 세상이 별로 잘 못 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늦지 않은 것 같고. 음, 네, 나만 조금 바뀌면 이 세상이 다 나를 도와주러. 네, 마지막 문장처럼 온 세상이 나를 구하러 올 것 같고. 아유, 너무 과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백 메카시의 소설이 있고 파울로 코엘료의 책이 있는 것처럼 파울로 코엘료의 책처럼 읽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뭐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아마 영화를 만들 거를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까요? 좋은 IP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책 자체가. 아마 작업을 또 프랑스에서 많이 읽히고 했으니까 네. 영화로 나와도 근사한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묘사가 돼 있으니까 쉽게 읽히기도 하고요. 문장들이 그리고 되게 영상적이에요. 그림이 그려지게 쓰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상상하면서 보기에 더 좋은 책이었습니다. 특히 그 줄리아가 사는 환경들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은 여긴 내 머릿속에 이태리인데?
네. 뭐 이런 게 확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 그 임미경 역자님께서 처음에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한테 검도서를 시퀀스로 주셨어요. 진짜요? 시퀀스 1, 시퀀스 2. 여기서 네. 여기서 넘어갈 때 이런 장면 전환 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영화로 받아들였어요. 네, 거의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거 편집이 돼 있네 영화적으로 그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시칠리아는 대부 팬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시칠리아 섬이라는 데가 그래서 반갑기도 했고. 좀 딴 얘기이기도 한데 이 가발 공장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이제 여자분들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컵을 보면 이 컵에 그 미야자키아와의 붉은 돼지라는 네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래서 수공예 전문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던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장인들이 사실은 많은데 우리에게 장인의 이미지는 왜 피노키오에 나오는 제페토 영감 같은 이미지일까 그쵸. 이런 생각도 항상 하게 됐고 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인식을 좀 바뀌게 해준 상징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결국에 머리카락이 가장 중요한 상징인데 어떤 가장 숭고한 여성성의 상징으로 머리카락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스미타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어떤 염원과 희망을 모두 담은 그 무언가, 신에게 바치는 무언가, 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줄리아가 만들어내는 그 가발이야말로 그 지역 여성들의 어떤 노동과 지혜의 정수처럼 그려지고 그걸 받아든 캐나다의 사라는 그 있잖아요. 가발집에서 권할 때 요건 뭐 싼 거고 여긴 뭐 중간급이고 하지만 최상의 작품인데 한번 보실래요? 하면 이거잖아요. 결국 그것들이 어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의 정수로 그려지고 있지 않나. 그게 계속 자라나요. 그쵸. 내 안에서. 끝없이. 예.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스포일러 구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책을 네.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 네. 편집할까요? 판매 도움이 안 될까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편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거기로 가는 과정이 진짜 아름다워요, 이 책이. 예. 네, 그거 한번 듣고 다시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잠깐 쉬고는 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고해서 볼만한 또 떠오르는 영화 이런 걸 또 정리를 영화 파케니까 네, 네.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어쨌든 기획하신 입장에서 이 책은 꼭 이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포인트를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성장하고 싶더라고요.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조금의 변화로 불가능한 것들을 좀 이루어가면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걸 것 같아요. 항상 포기하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셨던 분들이라면 새해에 좀 읽어볼 만한 책으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오는 새 여성의 용기는 여러분에게도 없지 않거든요. 머리카락처럼 우리 네. 모두에게서 자라나고 있는 거라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완벽했습니다. 이게 유행어가 될 것 같네요. 네. 1사분기 김프로시 유행어 완벽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자화자찬해도 되나? 근데 정말 출판사 편집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던 책인 것 같아요. 이런 태도가. 왜냐면 페미니즘 문학이 제가 읽었던 이유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을 되게 대상화하고 타자화해요. 그러면 문제의 근원이자 회개의 대상일 뿐이지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대상으로 그리질 않아요. 그러면 실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읽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참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책이라서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네. 단언할 수 있는 거는 남성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더 보셔야 돼. 네,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의도와 다르게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뭐 그러시지 않고 네, 네. 불편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 이 프로를 통해서 남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다고 인증을 좀 해주시면 네. 개인적으로라도 뭔가를 좀 쏘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을 남자가 읽는 게 유별난 행위로 인식되지 않은 세상이 빨리 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선물 주신다면 뭐. 그래도 선물은 받겠습니다. 네. 하여튼 남자분들이 인증해 주시면 네. 저희가 뭐 하여튼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주위 분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또 하여튼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귀여운 미소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근데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귀여운 미소 네. 책은 이제 많이들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못 들어본 사람이고 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새갈래길 뭐 딱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네. 2018년 이 책으로 시작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단언컨대 그냥 내용만 봐도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었거든요. 네. 시작했는데 그냥 끝을 냈거든요. 그냥 이야기로서도 굉장히 재밌다. 네. 굳이 이거를 난 좀 거슬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서도 충분히 작품성이 있는 책입니다. 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요 얘기하면서 영화를 소개할 날이 올 것 같은데, 네네. 네. 아무튼 뭐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니까.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김프로쇼 화이팅! 야,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완벽하시네, 정말. 이건 딴 얘기인데 레티샤 콜롬바니한테 그 보이스를 받으시는 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그냥 막 던져서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 정말 너무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너무 흔쾌해 주셔가지고 네, 김프로쇼를 아시나요? 듣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라고 소개를 드렸더니 네, 금방 그렇군요. 해주셨어요. 네. 네, 한번 오라고 하세요. 보르도 주시니까 나 와인 좋아하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갈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깐 전화 말씀 듣고 네. 과연 어떤 영화와 이 책의 내용들이 어울릴까를 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집 너무 힘들어. 에이, 한번 한강으로 몸보신이나 갑시다. 한강? 한강 양화선착장의 아리수 만찬인데 한강뷰가 정말 예술이야. 맛있나? 각종 해산물 요리에 불고기에 민어에 전복찜, 광어회, 훈제, 연어회. 아, 시끄러. 빨리 와. 빨리 가자. 오, 지금 바로 가자고? 오케이. 한강에서 즐기는 최고의 정찬 아리수 만찬. 예약 문의는 서울 02-2632-2100. 어떤 영화들이 생각이 나시던가요? 이렇게 훅 들어오나? 그렇죠. 그러게. 쉬고 왔잖아. 쉬고 왔지. 저는 디아워스가 디아워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새 여인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시대가 다르긴 한데 디아워스는 거기 그 영화의 버지니아 울프 역할로 이제 니콜 키드만이 출연하기도 하는데 그 버지니아 울프가 쓴 소설 델라웨이 부인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엮이는 새 여인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구조적으로도 비슷하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새갈래길을 읽고 그게 소환이 쉽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새갈래길이 영화가 되기도 쉽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네, 2002년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개봉했는데 네네.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빌리 엘리엇 만드신 그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I Can Speak. 네. 용기를 내는 여인의 그렇죠. 삶이라는 점에서. 네. 분명히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사신 분인데 그에 대한 주체적인 극복 그리고 복하고자 하는 분의 그 밝은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책과 맥이 닿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무드는 디아워스보다는 오히려 I Can Speak이 더 비슷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출판사도 밝은 세상이고 이 책은 그 새갈래길이 이제 엔딩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희망을 마주하는 데까지 글을 써주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약간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이게 뭐 모든 일이 다 해결돼서 잘 됐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제 모르고 고통받거나 두려워하던 걸 지나서 내가 이걸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상태까지 가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무드는 더 I Can Speak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영화를 보면서 뭐 여성들이 나온 영화는 아닙니다만 바벨이라는 영화하고 조금 비슷하게 읽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뭐 저희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 라이프 고즈 온인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성의 삶을 다루고 사실 그 안에서 굉장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대중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가 된다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로 아마 기다리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영화를 하시는 분이라 네네. 단편 소설을 영화처럼
써놨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걸리는 거는 전부 다 여성들의 이야기니까 네. 아, 이게 막 흥행작이라고 막 하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어떨 것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그래서 아마 리즈 위더스푼 같은 사람이 사서 제작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요즘 이제 뭐 메릴 스트립, 리즈 위더스푼 그리고 알리시아 비칸데르까지도 이제 아마 그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써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걸 쓴 것을 내가 발굴해서 내가 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헐리우드 이제 우먼 파워를 가진 이제 여배우들, 스타들이 제작자의 위치에 서서 그런 걸 발굴하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작비도 자기가 직접 출연하면서 조금 이제 세이브하기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도 방은진 감독이 네네. 이제 그런 작품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메소드 같은 것도 네네. 물론 그 메소드가 여성 영화는 아닙니다만 네. 방은진 감독의 본인의 여성성을 유감 없이 연출에 녹여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문소리 배우 본인이 출연을 하신 여배우는 오늘도 같은 영화도 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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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독서회란 이름으로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유익했습니다. 네. 네.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걸 읽자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와 이렇게 뭐가 잘 맞는 출판사를 몇 군데를 뚫어놓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저는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시간도 갖고 있는데 네. 저희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네, 해서 네. 재밌는 거를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분을 만들어 놓고 꾸역꾸역 가는 것보다는 진짜로 좋은 거를 한번 해보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의 기조여가지고 네. 그러면서 매일 2개씩 업로드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네. 그 정도는 최소한의 또 발버둥이랄까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재미없는 거는 굳이 안 한다. 이건 확실한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맞다. 그 말씀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 이제, 팟캐스트 순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콜라보를 하자거나, 뭐 이런저런 문의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네. 뭐 영화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저희가 정말 아닌데, 이거를 그냥 재밌다고, 혹은 재밌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소개를 한답시고, 뭐 돈을 받고 광고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서로 간에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어떤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곧 개봉할 영화 하나를 저희가 시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뢰해 주신 쪽에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다 하는 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괜찮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영화를 안 하기로 결정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왕왕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정한 기준은 영화를 보고 혹은 책을 보고 이거는 차마 우리가 보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없는 내용이면 네. 하지 말자. 네. 다루지 말고 다만 뭐 30초 CM 광고 이런 거는 이제 또 문의를 주셔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안 하기에는 좀 그렇다. 네. 예, 그거는 영혼 없이 그냥 30초 광고는 저희가 하고, 저희 진짜로 추천하고,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자라는 정도로는 정해놨는데요. 네. 네. 우리가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말에는 최소한 신빙성이 있어야 되니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좋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내부적인 기준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네. 매주 하는 개봉 영화는 논외로 그건 이제 매주 보는 거고. 아니, 그리고 저희가 뭐 개봉 영화 같은 경우는 하고 재미없으면 재미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는데 네. CM 광고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M 광고를 의뢰하면서 뭔가 콜라보를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희가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에피소드를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해서 없는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세갈리끼리 재밌었다는 얘기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맞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읽어서 보신다고 네. 괜히 이거 뭐 멤버들이 그냥 뻥카를 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티커랑 뭐랑 이렇게 포스트잇도 주시고 이렇게 굿즈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거 놓고 하셨는데 아니 나는 노트북에 붙일 거야. 괜찮아 이제 네.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첫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드린 킹프로쇼 독서회 어느 정도나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하는 하여튼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요렇게 살짝 자극을 시켜놓으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야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걸 뭘 붐을 만들자 이러지는 않겠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마. 이렇게 한번 그냥 슬쩍 한번 찔러봅니다. 하여튼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이 재밌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학교 보문고 베스트 1위 한번 찍자 뭐 이러지는 않겠지? 이렇게 한번 찔러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 첫 독서회로 소개해드린 책은 세 갈래길이라는 책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책으로 독서회를 하러 올지는 그리고 언제 할지도. 그거는 네. 뭐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네.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 세 명이 책 읽었다고 약간 생색내는 방송이야. 저도 책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네. 이렇게라도 책 봐야 돼 진짜. 나. 그치. 책 너무 안 봐. 우리가 이게 독서의 방송으로 이 새끼들이 이제 책 한 권 더 읽었네.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겠군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른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